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턱걸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픽아웃과 함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 마지막으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등으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조정기에 우리는 더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정기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란 처음에는 어렵고 중간에는 엉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멋진 것이 된다. 오늘 소개하는 이 기업은 만년 적자 기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최근 가까스로 변화의 몸부림을 치며 변화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눈에 띄어서 집중적으로 종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업의 최근 단연간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18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였고, 더 나쁜 것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적자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계속되는 영업 손실로 인해 국내 상장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투자할 종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변화를 통해 완벽히 부활을 하면서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소재 산업에 있어서 많은 가능성과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들어서 오늘 조금 깊게 기업 분석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이냐 하면 바로 K&W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통신 장비 업체인 KMW와 헛갈려 하시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코스닥 상장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으로 2009년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주로 접착 테이프와 보호 필름 등을 생산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한때는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PDP TV 또는 LCD 모니터나 TV 그 테두리 그 프레임 부분이 예전에는 액정과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체형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접착 필름을 제조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도 알겠지만 과거 5년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과 시장이 어땠습니까? 아주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이 중국의 추월을 당하면서 특히 이제 국내 LCD TV나 모니터 시장을 중국한테 완전히 뺏기기도 했었고, 그 LCD나 PDP에서 또 LED, OLED 이렇게 전환되는 산업의 큰 흐름과 변화에 K&W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테두리 자체가 TV에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그 상장 직후 몇 개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 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잠시 반짝했던 매출과 이익 성장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굴곡과 침체로 인해 회사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해 역성장을 이어오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이익은 줄다 못해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뭔가 성장은커녕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간을 되풀이하였던 이러한 상황은 올해 들어오면서 회사에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작년까지 매출은 계속 줄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이제 못했다가 올해 2021년 상반기 적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K&W는 계속되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상장법에 따라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뻔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 자동차 부품 기업인 그 GI 그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 제가 볼 때 인수 목적은 모 회사인 K&W가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이자 이제 자구책으로 이익이 견조한 기업을 인수해서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흑자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 잠깐 여기서 그 예전에 큐리언트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똑같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던 부품 및 소재가 그 시장성을 잃어버리자 이제 회사는 발빠르게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접착 기술을 활용하여 그 GI 머티리얼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GI 그 머티리얼즈의 영업 이익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7년 17억, 그다음에 18년 32억, 19년 33억으로 매년 이익이 성장 중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 GI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제 대표이사가 오범석 사장이었는데 그 이분이 K&W 대표인 오원석 사장의 동생, 친동생으로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매출을 이어온 그 알짜배기 회사였었습니다. 이 GI 머티리얼즈가. 그 오범석 사장은 그 GI 머티리얼즈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제 형인 오원석 사장을 도와 K&W를 창립하고 이제 회사 경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K&W 오원석 대표는 K&W에 연속되는 이제 적자와 기업 경영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 비상장 회사이며 가족 기업인 그 GI 머티리얼즈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K&W의 적자 경영을 만회하기 위한 첫 변화에 발걸음을 뗍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까스로 이제 회사 경영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회사로 편입된 GI 머티리얼즈는 K&W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바꾸고 K&W의 이제 연결 매출로 잡히면서 올 상반기부터 서서히 적자 경영에서 흑자로 변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K&W 그 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기존 적자 사업 부분인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부분을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과감히 축소하고 자동차 시트 바닥에 들어가는 열선을 부착하여 고정시키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가 확대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기존 주력 사업을 그 디스플레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 및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을 2000년대 초에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업을 성장시키는가 했더니 곧바로 사업이 시장성이 사라져 적자를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 부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대신 올 초에 합병한 GI 머티리얼즈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가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면서 회사는 서서히 안정화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그 K&W 오원석 대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또 하나의 다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반도체 소재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그 F2 고순도 불쑥가스 전문 업체인 그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합병하는 데에는 그 K&W 오원석 대표보다는 그 동생 부사장 오범석 대표의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저는 좀 분석이 되는데요. 오범석 부사장은 솔베이 코리아 인수 배경에 대해 이제 솔베이하고는 원래 이제 그 원료 기술 제공, 소재와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베이의 내재적 가능성이나 이제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솔베이가 일본 반도체용 가스 기업과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소재 기술을 일본보다는 국내 기업이 보유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인수전에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솔베이 코리아 전체를 통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불속가스를 생산하는 그 온산 사업부와 화학물질 유통 판매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 D&A 사업부만 분할 인수 방식으로 M&A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K&W의 솔베이 코리아의 인수 합병은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 솔베이 코리아 인수가 왜 중요한지 천천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고순도 불속가스인 F2입니다. F2 가스는 그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식각 공정과 이제 세척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 특수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F2 가스는 기존 사용되던 NF3를 이제 새롭게 대체를 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NF3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산화탄소 CO2 대비 약 17,000배가 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F2는 오존 영향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존 NF3 대비 세척력은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 고순도 불순가스인 F2 수요가 2020년 3억 2천 달러 시장에서 연간 평균 8에서 12%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약 5억 7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순도 불소개 가스인 SF6인데요. 이 SF6는 이제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 대비 약 22,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른 그 SF6 가스 사용량 감축 압력에 대비가 이제 되는데 그 솔베이 코리아가 판매한 가스를 회수해서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F6 가스를 판매도 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면 이 과정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얻어가지고 또 이것을 매각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매출 내역을 뽑아 본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K&W 연결 매출을 보시면 이제 지난해 후반기에 없었던 매출 170억 정도가 새롭게 매출에 이제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로써 회사는 기존 디스플레이 소재 이제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과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의 본격적인 사업 전환, 구조 조정과 함께 다각화에 의미 있는 매출을 시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작년까지 유지되어 온 그 GLP 모듈 같은 이 사업은 이미 구조 조정이 완료되어 이번 반기에는 매출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 이외의 관련 매출도 약 6% 정도의 어떤 매출 기여로 본업 쪽의 사업이 점점 더 시장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 GI 머티리얼즈를 인수 합병하여 이제 현재로서는 55%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주력 사업으로 이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 인수합병한 솔베이 코리아의 매출 비중 역시 약 37%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K&W는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초기에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다가 이제 전반적인 업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GI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자동차 부품 소재로 대전환을 마련하면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합병하면서 반도체 식각공정과 세척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속가스 F2죠. 이 특수가스 사업 부분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와 함께 어떤 큰 성장의 나래를 펼치며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W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2차 전지의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핵심 소재인 그 F1EC의 국내 유일한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해서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생산 재개로 이미 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의 사업 매출이 견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또한 모으고 있습니다. K&W는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과 함께 반도체 식각공정과 세척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사업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2차 전지 전해액의 핵심 소재까지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매출 성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청사진에 맞춰 기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기업이 제시하는 청사진에 맞춰 최근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5,000원 정도를 유지하던 주가는 최근 그 솔베이 코리아로 인해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14,00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 최근 조정기에 9,800원, 오늘 한 9,600원 정도로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재무 안정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부채 비율은 대략 한 15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기업이 단연간 적자 경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차입이 많았던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오원석 대표와 그의 동생 부사장인 오범석, 그리고 친인척 합쳐서 약 43% 정도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와 위험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식각 공정과 세척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F2를 생산 및 판매하는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 사업의 성장이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더불어 2차 전지 전해액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또한 전기 자동차 수요에 따라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비전은 이 기업의 과거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전환할 뿐 아니라 급격한 매출 성장이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한 솔베이 코리아에서 바뀐 자회사 플로우브린 코리아가 2023년 다가오는 2023년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기업을 투자할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닐 수 없겠고요. 다만 SF2 가스 회수를 위해 탄소 배출권도 취득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대비 약 2만 배가 넘는 것은 이 SF2 가스를 생산하는 이 고순도 불소로 전환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해액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의 사업 성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의 진정성 있는 기업 분석이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멤버십을 통한 소액의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